자, 사장님들 올해의 정책자금 다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계셨죠? 아닙니다. 11월 말 정말 이례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긴급하게 떴거든요. 마지막 예산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적용되는 자금이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금리가 2%대로 자금난에 숨막히던 사장님들께 오늘 영상이 아주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머니해결사 정 대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릴 정책자금은 직접 대출과 바로 간접 대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신청이 가능하다. 자,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공고 발표되고 지금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이 바로 지금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과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공고가 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움직이듯이 바로 첫 번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자, 직접 대출이죠. 자, 옆에는 계속 코로나19 피해로 분할 상환 연장 이런 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 간접 대출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는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나와 있죠. 10인 미만의 제조업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인 미만은 바로 9명까지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바로 정책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직접 자금으로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재해 피해고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은 매출이 하락된 그런 사업자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자, 대리대출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자, 대리대출, 자, 은행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나서 그 다음 은행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대신에 금리가 직접 대출보다는 1% 정도 높을 수가 있다. 왜? 보증료랑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밑에 소공인 특화 자금도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의 공고를 한번 보자면은, 자, 2025년 11월 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 안내라고 나오죠. 여기 다운로드 파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지원 대상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아, 매출이 크면 또 안 돼요. 자, 7년 미만인 기업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에 사유가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니까 매출이 작은 거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긴급경영 안정자금 직접 대출. 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으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국세가 압류돼 있거나 체납이 돼 있거나 신용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소공인 특화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4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공고문에 보면은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태풍, 지진, 폭우,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그런 지원하는 자금이다. 자, 여기서 재해 피해란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에 보면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확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소상공인 대상의 일반 업종은 5인 미만, 5인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바로 9명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금리는 연회 2% 고정금리. 야,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진짜 2% 요즘에 없잖아요. 하지만 긴급경영 안정자금에선 2%다. 자, 대출 기간은 5년인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동일한 기업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 개인, 법인 각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만 높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출 한도 운영 방법에 디테일한 내용이 써 있죠. 운영 자금은 최대 5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10억 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특별재난 지역 여기에 해당되면 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회 고정금리 1.5% 그리고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에요. 자,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산불 난 적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피해를 본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하고, 그리고 25년 호우 피해 특별재난 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연 1.5%에 똑같이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아까는 긴급경영 안정자금이었고 두 번째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조금 뭔가 매출이 하락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감염병,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전 자금이다. 자,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 똑같죠.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매출 감소 확인 요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밑에 내용에 보면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영업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자, 밑에 써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인접 읍면동 소재한 소상공인. 자, 세 번째 상권 활성화 구역, 자율상권 구역, 인접 읍면동 소재한 소상공인. 자, 네 번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이 공문에 다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인 소상공인. 일곱 번째는 6개월 이내에 주요 거래처 폐업 부도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자, 이런 거는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에 매출 30% 이상 차지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거 가능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 25년 울산, 경북, 경남 산불 피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받게 되면은 지원받을 수가 있다. 자, 아홉 번째는 이번에는 좀 지역이 넓죠.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 지역에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자, 열 번째는 가뭄 피해 재난 사태 선포 지역 강릉 소재 중이며 강릉 지역의 소재 중이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가능한 거야. 자, 11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연히 지원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 감소 확인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면 직전 연도와 직전전 연도 아니면 반기다면 직전 반기와 직전전 반기. 자, 분기면 직전 분기와 직전전 분기. 만약에 월이다. 신청 전월, 전전월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가지고 매출이 하락된지 확인하고 지원해 주거든요. 자, 그 내용에 표준 재무제표, 뭐 부가세 표준 증명원, 뭐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이 있겠죠. 그리고 국세청에 보면은 이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시면 또 된다. 예시표가 비교 시점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내가 해당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밑에 여기 내용에 보면 매출 감소 확인 예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그리고 세 번째는 상권 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 네 번째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 여기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 주요 재료비가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거야. 그러면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총 재료비 중에 한 개의 재료비가 30% 이상 차지한다. 아니면 두 개의 재료비가 40% 이상 차지한다. 아니면 세 개의 재료비가 50% 이상 차지한다. 주요 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단가비 15% 이상 상승했다. 이런 걸 보고 지원해준다. 그 밑에 여섯 번째 보면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해서 사업장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창업자 이전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6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우대금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소진공 민간은행에서 컨설팅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이러면 0.1% 우대금리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이라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선공제, 그리고 여기 보면 성실상환이라고 있죠. 대출 신청일, 직접대출 원금 분할 중이면서 최근 3년 내에 10일 이상의 연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자,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기업은 7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네, 내가 여기 해당된다면 신청하면 너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대리대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리대출이 보니까 긴급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요거랑 소공인 특화자금 있잖아요. 여기 밑에 성장기반 지원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이 개요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감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 위기 지역이라든지 가뭄, 호우, 산불 6개월 이내에 폐업한 거래처가 있다. 이러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정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가 9명까지
지원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주 기준금리랑 대출 기간이랑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리 대출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그 보증료가 나가고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다. 어쩔 때는 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 원, 뭐 코로나 대출, 무이자 대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자,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매출 감소. 자, 아까와 내용이 같아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내가 대리 대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밑에 보면 매출 감소 확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 시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내가 제조업을 하고 있어. 근데 직원이 10명이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신청할 수가 있다. 옛날엔 직접 대출이라서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근데 대리 대출로 넘어가면서 이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산도 굉장히 줄어들고 실제로 보증서를 쓰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 쓰고 있다면 내 제조업이면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 증액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소상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 네, 자, 여기 내용 보이시죠? 성장 기반 자금이라고 소공인 특화 자금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자, 중소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당 최대 연간 1억 원까지 지원이 나오고요. 그 시설 자금은 5억 원까지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치 기간 후에 상환 기간 동안은 대출 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30%는 상환 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그런 원칙이 적용된다. 아, 이게 금액이 크면 2년 동안 거치할 때는 이자만 내기 때문에 괜찮은데 2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500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적절히 잘 상황에 맞춰서 확인을 하시고 내가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 나오면 쓰는 거는 보통 1개월에 3개월 안에 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금액이 커도. 그런데 이거 돈 갚을 재원이 있어야 갚거든요. 보통 사업하시다 보면 이 대출 받아 쓰는 거 금방인데 갚는 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매출로 갚는다? 아, 거의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매출로 내가 밥 먹고 쓸 거 쓰고 직원 인건비에 월세 못 내고 하잖아요. 뭐 없어. 그래서 갚을 재원이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저희가 특별하게 상한 플랜을 좀 적용시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내가 대출 받았어요. 근데 갚을 재원이 없어 보통. 아니 나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갚을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거의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머니해결사 정 대표 이제 R&D 비즈 파트너에서는 이런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환할 수 있는 플랜도 같이 준비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표님의 개인 소득세에서 4대 보험료 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4대 보험료랑 이런 걸 내는 게 2천만 원이 나가, 연에. 보통 2천만 원 넘거든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그걸 아예 안 나오게 세무 컨설팅과 이런 걸 적용시킵니다. 세무사가 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증빙 자료와 플랜들을 좀 적용시켜야 될 인증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영 컨설팅 회사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세금을 줄여드리는 작업을 해요. 회사와 개인 소득세에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절세를 하는 플랜으로 가면 월에 200씩 내가 유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2,400이죠. 5년이면 얼마죠? 보통 5년 동안 쓰거든요, 대출. 그러면 5년 분할 상환하는 거 있죠. 이거를 갚을 재원이 나옵니다. 1년에 2,400만 원, 뭐 5년이면 1억 얼마가 넘어가죠? 1억 2천 정도? 이런 걸로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같이 잡아드려요. 그래서 컨설팅을 이런 거 맡길 때 보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짓말도 많이 치고요. 사기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 없는데 다음 달에 열린다고 뻥치고 실제로 소상공인 공단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이번 연도에는 다 소진되고 없는데 지금 특별하게 4분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사기를 치고 조금의 일정의 뭐 돈을 받고 막 무한대기를 시키거든요. 이런 사기를 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저신용자금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있다고 거짓말 치고 계약 다 받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환 플랜까지 같이 준비한다. 왜? 비전문적인 회사에서는 절대 못해요. 근데 저희처럼 세무, 재무 컨설팅과 그리고 사업화 컨설팅, 단계별 성장, 부동산 매입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대표님들을 위한 컨설팅을 많이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알고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환하는 것도 대출 받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놓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자금 신청할 때 제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차피 업로드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좀 써야 되고 융자 신청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에 맞게 어필할 수 있게 써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정책자금 4가지 정도 11월 달 긴급하게 나온 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걸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혼자 신청하다가 뭔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온라인 프로세스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무료 상담으로 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체크해드리고 또 어느 정도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드리면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 쪽에서 이런 것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밑에 상담 링크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팀장님을 배정해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이 공고가 늦게 떴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는 뜻이에요.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해당된다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된다.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용이 낮아서 뭐 이거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한번 플랜을 잡고 준비를 해서 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용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신용 자금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막 된다고 하고 사기치면서 뭐 컨설팅 계약매 그런 거 진짜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비전문적인 회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나 영상으로 한번 다가오도록 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여러분이 돈 걱정 사라지는 그날까지 사업이 잘 되는 그날까지 이 머니해결사 정 대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